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시간에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 그리고 또 하나 4가지 힘, 그리고 자유물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직접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있는 중요 개념이라고 했던 아까지 그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앞 영상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꼭들 숙지들을 해놓길 바래요. 혹이라도 그 부분이 잘 이해를 안 가면 우리가 정리한 거 말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를 바래요. 왜냐면 막무가내로 문제풀이를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원리와 법칙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부연 설명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줬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를 한번 쭉 한번 봐요. 그리고 실제 메인은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F = MA예요.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F = MA를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힘이 있죠? 힘은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힘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다시 한번 인지들을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중력, 수직항력, 장력, 마찰력에 대한 내용이 한 화면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를 쭉 한번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인식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가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앞 영상으로 가서, 그렇죠? 제가 여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서 꼭 숙지들을 해놓고 문제풀이로 와야 돼요. 다시 한 번만 그것만 당부를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를 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이 뭐냐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자유물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넘어와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어떤 거냐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에 있어 사고 실험실 속에서, 사고 실험실 환경에서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상이 있어요. 머릿속 실험실로 가요. 걔를 단순하게 시켜요. 단순하게 시킨 걸 시각화를 시키면 돼요. 이 시각화를 시킨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각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매칭들을 한번 시켜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고 실의 장력을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논해온 순서, 그리고 그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현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먼저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고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가속도, 장력들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구해봤어요? 잘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마찰이 없는 도로에 질량 M 얘기겠죠? 그리고 스몰 m 여기겠죠? 인 2개의 물체가 달려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표면과 물체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는 현상을 먼저 이해를 해요. 현상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물체는 끌려오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유물체 그림은 첫 번째 어떻게 그리는 게 유리하냐면 물체를 따로따로 그리는 게 좋아요. 여기는 사각형 물체, 동그란 물체를 2개로 나눠서 한번 그려봐요.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사각형 물체는 먼저 여러분들은 사각형 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먼저 좌표를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체를 입자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질량을 써줘요. 질량은 대문자 M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대문자 M으로 쓰면 돼요. 첫 번째 일 끝났고 두 번째는 뭐를 하면 돼요? 힘을 찾아서 벡터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은 뭐뭐 있어요? 무조건 여기가 질량체니까 밑으로 중력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무엇을 봐야 돼요? 지면하고 접촉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두 물체는 접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벡터를 그릴 때 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중력하고 수직항력은 서로 크기가 같겠죠. 대신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힘이 있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여기 실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력을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어요? 원래는 마찰력이 있어야 되죠. 마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근데 문제 조건에서 마찰력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장력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힘을 차여서 벡터로 표현을 했어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되죠. 가속도는 지금 물체가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를 해주고 너 가속도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자유물체 그림 한번 그려봐요. 어떤 힘이 있어요? 먼저 힘부터 생각을 하면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해보죠.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쪽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있는 물체에 대해서 동그란 물체, 내려가는 물체에서 그리게 되면은 좌표를 그리고 그리고 입자로 표시를 하고 질량은 스몰 m이니까 스몰 m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을 찾아야 되는데 힘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무조건 중력이 있을 거예요. 중력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수직항력 있을까요? 수직항력 없죠.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된 물체는 밑면하고 접촉을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닥면하고 접촉을 않고 있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없는 거예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수직항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다른 물체하고 접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직항력이 있을 때, 수직항력이 없을 때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체에는 지금 수직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을 그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력은 있어요. 장력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찰력은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찰력은 고려하지 않고 공기의 저항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두 가지로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가속도의 방향을 세 번째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인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방향,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러면 곧 이 자유물체 그림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그림을 보고 운동 방정식을 써보죠.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힘만 남아요? 여기에 있는 Y축 방향의 힘은 지금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X축 방향 힘만 남겠죠? 그러니까 장력이 곧 MA가 될 거예요. 그리고 M은 뭐가 되겠어요? 대문자 M이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플러스 방향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X축 방향의 힘은 고려 안 해도 되죠? 여기서는 Y축만 있으면 돼요. Y축 방향은 장력과 중력이 있어요. 장력은 플러스 방향. 여기는 장력은 플러스 방향, 그리고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T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중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는을 한 다음에, 등호를 한 다음에 질량은 스몰 m이니까 m으로 쓰고 가속도를 써주면 되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X축 방향, 여기에는 Y축 방향의 힘을 이렇게 두 개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예요. 이 둘은 없어지니까 여기는 장력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T로 써주면 되는 거고 MA가 돼야 되는데 질량이 대문자 M이니까 M으로 쓰고 가속도는 플러스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A만 붙여주면 돼요. 여기는 지금 여기 Y축, 이 스몰 m이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장력은 플러스, 중력은 마이너스 mg가 될 테고, 그리고 질량 이름은 m일 텐데, 스몰 m일 텐데,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써줘야 돼요. 두 가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운동 방정식까지 세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가속도는 여기에서 무엇을 없애줘야 되는 거냐면 장력을 없애줘야 돼요. 장력을 소거하면 돼요. 연립 방정식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빼주면 되겠네요. 장력을 소거하면은 가속도는 한 다음에 뭐의 비율로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가 어떤 게 나오냐면 질량의, 두 물체 질량의 비율로 나와요. 그리고 뒤에 중력 가속도 꼴로 될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나와요. 물체의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속도, 그리고 여기는 중력 가속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만큼은 질량의 비율인 거예요. 여기에는 두 물체 질량의 비율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실은 장력을 구하라고 했죠. 장력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장력은 아주 간단해요. 장력은
여기 1번식, 2번식이라고 한다면 식을 1에다 넣어야 될까요? 2에다 넣어야 될까요?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느 쪽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쪽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장력은 여기는 대문자 M이, 여기는 소문자 M을 끌어올리는 장력이나 여기 소문자 M이 대문자 M을 끌어가는 장력이나 서로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쪽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쪽 이 식이 간단하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장력은 금방 나오겠네요. 요걸 여기다 넣으면은 요게 대문자 M만 곱해지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꼭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현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현상을 이해를 하고 머릿속 실험실에서 얘를 간단하게 바꿔요. 간단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각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기호 처리를 하고 목적에 맞게 이렇게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드로레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저 드로레 문제를 에투우트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에투우트는 누구냐면은 처음으로 뉴턴의 F = ma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뉴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했던 분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 드로레 문제로 갈 거예요. 저거를 에투우트 기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이것처럼 자유물체 그림, 운동방정식,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장력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했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4번까지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자유물체 그림은 두 가지로 나눠서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떤 조건이냐면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마찰이 없는 도르래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도르래하고 여기 줄 사이에는 아무런 이렇게 상호작용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회전운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 도르래 자체가 질량도 있고 반지름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회전운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조건 내에서, 그러니까 제일 단순한 조건 내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상을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자유물체 그림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두 물체를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쭉 한번 따라서 봐요.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힘은 양쪽 다 뭐밖에 없어요? 중력은 있고 장력은 있죠. 자, 그리고 수직항력은 없고 또 하나 마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은 딱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먼저 질량체니까 틀림없이 중력이 있을 거예요. 중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위쪽으로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장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장력은 두 개가 똑같은 크기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가속도의 방향이 여기는 스몰 m은 위쪽 방향인 거고 여기는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얘는 플러스 방향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여기 대문자 M으로 쓴 거는 마이너스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을 다 그렸고 이제 이거 바탕으로 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운동방정식은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X축으로 넣고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만 R자임을 모으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X축을 넣고 Y축의 방향에 대해서만 쓰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속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여기는 스몰 m이라고 하는 여기 끌려오는 물체는 장력은 플러스 방향, 그리고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여기에 질량체의 이름은 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스몰 m으로 쓰면 되는 거고 가속도는 플러스니까 a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물체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장력은 플러스 방향, 중력은 마이너스 m인데 이름이 대문자 m이기 때문에 질량을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들 쓸 때도 질량은 대문자 m이니까 대문자 m으로 쓰고 가속도를 쓸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방정식으로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요. 지금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장력이 소거될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 사이에 질량의 비율로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가속도 입장으로 묶게 되면은 중력 가속도하고 질량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빼봐요. 그럼 금방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실의 장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장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여기는 M이 이물체를 당기는 장력이나 이물체가 이물체를 당기는 장력이나 서로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양쪽에 아무 쪽이나 편한 식에다 넣어주면 돼요. 편한 식에다 넣어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장력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를 지금 1번 식에다 넣은 거예요.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질량으로 묶을 수 있고 A 플러스 G라고 하는 요 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요 가속도를 넣고 나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통분을 내주면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드롤의 문제 또는 에듀트 기계라고 하는 저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속도와 장력을 구해봤어요. 근데 여기를 구할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유물체 그림과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쪽으로 비켜줄게요. 정리들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대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잠깐 넘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경사면이 나왔어요. 빗면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문제 조건을 한번 읽어보고 자유물체, 운동방정식, 그리고 가속도, 실의 장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되냐면 경사면에, 이게 경사면이겠죠? 질량이 M1 인물체와 M2 인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대요. 경사가 세타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마찰 같은 것들은 다 무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사이의 마찰도 무시를 하고, 여기 도로래와 줄 사이의 마찰도 무시를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자유물체 그림을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봤어요. 일단 이쪽은 쉽죠. M1일 때는. 그렇죠? 여기는 조금 아까 우리가 도르래 문제나 바로 거기서 여러 번 다뤄봤어요. 여기는 장력하고 지금 중력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여기는 M2 물체. 여기를 잘 그려야 돼요. 여기는 틀림없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수직항력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경사면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중력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중력은 이 수직항력의 반대 방향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얘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인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X'축, Y'축으로 성분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성분분해한 Y'축의 중력의 성분이 여기에는 수직항력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될 거예요. 그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장력하고 밑으로 중력밖에 없을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물체니까 먼저 중력을 그리고 끌려 올라갈 테니까 장력을 중력보다 크게 그리고,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위쪽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쓰면 돼요.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리고 여기를 그리는 게 관건인 건데 지금 경사면은 바로 얘예요. 얘가 여기는 경사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미치는 힘을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는 건데 무조건 여기가 질량체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을 거예요. 중력은 여기 질량체 이름이 M2니까 M2G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물체가 접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찰력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조건에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찰력은 지금 같은 경우에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지금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X'축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여기 있는 수직항력의 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만큼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더 수직항력을 크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두 개는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해갔죠? 예,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 수직항력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쪽에 중력에 대한, 여기 수직항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중력에 대한 Y축 프라임축의 요 값하고 그리고 이쪽 X축 방향의 힘을 중력을 요 힘이 있어야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힘을 중력에 의해서 찾아야 되는데 중력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성분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분분해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션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좌표축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경사면을 따라서 이쪽을 X 프라임 그리고 이렇게 경사면의 수직한 축을 잡고 여기를 Y 프라임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핏은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비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화살표가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빛을 비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였기 때문에 y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가 돼요. 그러면 이만큼 그림자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코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력의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테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사인이 돼서 여기는 중력의 사인 세타꼴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력을 X축과 Y축으로 성분분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방정식은 X축에 있는 힘 다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 거고, 여기 빼주고 여기 더해주면 되는 거고, 이쪽은 Y축의 방향임 여기 더하고 빼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자유물체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여기 꼭 직접 그려봐야 돼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운동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운동방정식을 세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먼저 여기 있는 물체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돼요. X축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이 물체가 Y축으로만 움직이니까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Y축으로는 움직여요. Y축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력은 마이너스가 될 테고 장력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물체는 위로 끌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가 되고 질량의 이름은 M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M1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웠어요. 운동방정식을 세울 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를 X축 방향의 힘, Y축 방향의 힘을 다 써준 거예요. M2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겠죠? 여기도 X'축으로 있는 모든 힘, 그리고 Y'축으로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주면 돼요. 그러면 X'축으로 있는 모든 힘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두 개예요. 얘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력에 대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X축 성분, 얘는 플러스가 될 테고, 뒤쪽으로 당기는 여기 줄은 장력은 마이너스 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질량의 이름은 M2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똑같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수직 방향하고 중력의 Y'축의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 항력은 플러스가 될 테고 중력에 대한 Y'축의 성분은 여기 코사인 세타 값,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체는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는 MA인데, 그런데 가속도는 지금 Y축 방향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Y축 방향으로는 지금 가속도가 여기 가속도가 없어요. 없어서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경사면을 따라서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경사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줘야 되나? 저 물체 자체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 면을 따라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가다가 붕 뜨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방정식은 다 세웠으니까 이제 운동방정식이 되었으니까 가속도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속도는 1, 2, 3, 4번씩 중에서 어떤 거하고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속도는 2번하고 3번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2번하고 3번을 이렇게 이용해서 장력을 소거하면 돼요. 장력을 이렇게 소거해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2와 3식을 여기서 장력을 소거해요. 그러면 가속도는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세타가 포함되어 있는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지금 구해봐요.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가속도를 지금 같은 경우에 2번, 3번 어디에다 넣을까요? 여기 있는 가속도를 어디에 넣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장력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간단하죠? 이렇게 5식을 얘에다 이렇게 대입해서 장력을 구하게 되면은 장력이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문제풀이 2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등속 원운동일 때 이때를 한번 다뤄주고 그리고 몇 가지 여기에서 경사면 같은 거에서 약간 문제가 변형된 상태를 잠깐 다뤄줄게요. 여기를 다뤄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꼭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봐요. 저는 다시 문제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